강, 여러 가지 순열, 그리고 2강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3강, 4강, 5강, 6강, 7강 이렇게 해서 7회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확률과 통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리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갔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 삼각김밥 또는 라면. 근데 삼각김밥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고 라면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각김밥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고 라면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선택 가능한 가지수는 3 플러스 2. 그래서 5가지다.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지수를 구할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삼각김밥을 선택을 하면 이제 라면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각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는 합의 법칙, 그러니까 합으로 가지수를 구한다.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의 포인트는 동시 선택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의 포인트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곱의 법칙입니다. 이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 상황에서 이제 편의점을 간 상황에서 이번에는 배가 굉장히 고파서 삼각김밥이랑 라면이랑 각각 한 개씩, 삼각김밥 한 개, 앤드 라면 한 개를 고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선택 가능한 가지수는 3 곱하기 2로 구하실 수 있겠지. 즉 6가지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수를 곱해서 이제 구한다. 그래서 삼각김밥 하나를 고르고, 세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앤드 이제 라면 하나, 두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지,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곱의 법칙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동시 선택이 가능한가, 동시 선택이 가능하면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순열 조합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 하시더라도 그 안에 사실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순열과 원순열입니다. 순열과 원순열. 이 개념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참고로 우리 수리논술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확통은 전체 대학이 다 공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열 개념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A, B, C, D, E가 이렇게 있다면 5개의 문자 중에 5개의 문자 중 3개를 나열하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순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A, B, C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또 A, B, D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고, 또 A, B, E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선택권, 세 자리, 3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첫 번째 자리에 선택권은 일단 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지? A, B, C, D 5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지.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두 번째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 두 번째 자리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자리에서 선택한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이제 4가지가 남은 거고, 마지막으로 두 자리에서 선택한 애를 제외하고 3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순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NPR의 정의, 두 번째 NPR의 정의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NP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다라는 뜻입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그래서 순열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순열을 의미하는 기호로 NPR이다 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예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N개의 선택권이 있고 두 번째 자리에 N-1개의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몇 가지 나열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하는 개수가 R개, 이 나열하는 개수가 R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5개 중에 3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5, 4, 3 이렇게, 5개 중에 4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5, 4, 3, 2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X라는 값, X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X가 몇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 연속된 자연수의 개수가 R개인 거지 지금. 그래서 가장 큰 N에서 X를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은 R개가 나와주시면 되고, 그러므로 X는 N-R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이제 X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하시면 이제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해서 N-R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일반화된 식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 이제 우리 NPN. 자, NPN은 n개를 n개의 문자에서 n개를 뽑는다.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n팩토리얼입니다. 이때 n팩토리얼은 1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곱해서 n까지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0팩토리얼. 자, 0팩토리얼은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np형은 1로 역시 정의를 합니다. npr은 우리가 앞에서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에서 n-r-1까지 곱해주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n-r를 n-r 나눠주는 값과 수식으로 본다면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1부터 n까지 곱한 분모에서 1부터 n-1까지 곱한 애를 분해주시면은 n-r-1부터 n까지 곱만 남게 되거든. 그래서 맞는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체 나열의 수가 이제 n팩토리얼일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뽑지 않는 n-r개 순서를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없앤다.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4개를 원으로 나열, 그래서 자릿수만큼 중복이 된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요 4개가 모두 다 같은 겁니다. 1, 2, 3, 4. 이렇게 이제 원으로 배열을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이 4개가 같은 거거든? 왜 그러냐면 1 여기서 시작하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1 시작하고 시계 방향으로, 그치? 돌아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의 위치들만, 시작하는 위치만 다르고 배열의 순서가 동일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릿수만큼 지금 4개의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니까 4개만큼 중복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순열의 수는 요 4개를 하나로 본단 말이야. 요 4개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순열의 수에다가 곱하기 n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순열의 수 n팩토리얼로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원순열의 수는 n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n이 중복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1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번 개념의 마지막 내용은 원순열의 활용. 그래서 이 원순열의 활용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해서 원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r개가 중복이 되는 거겠지. 왜냐면 우리가 뽑는 개수가 r개니까, 그지?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중복수가 r이니까 r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얘가 이제 중복수지, 그지?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순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중복수열의 수를 기호로 n파이r이다 라고 표기를 한다. 1번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면 파이r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읽으실 때는 이제 n파이r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파이라고 기호를 이제 파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파이는 프로덕트라는 고비라고 의미를 갖지, 그지? 그래서 이 프로덕트의 첫 글자 P의 그리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n개 중 r개를 뽑아 중복 가능한 나열의 방법의 수를 중복순열이다 해서 n파이r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문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AAA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또 AAB 이렇게 뽑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리에 5가지 선택권이 있을 거고, 곱하기, 이 경우는 이제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한 거를 또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서도 5가지의 선택권이 있고, 세 번째 자리에서도 5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5의 3승, 그래서 125가지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고, 표기할 때는 5파이 3 이렇게 표기해서 이제 5의 3승이다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파이 r은 앞으로 n의 r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순열을 배웠는데, 자, 순열은 이제 npr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언제나 n이 r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5개에서 5개까지는 뽑을 수 있어도 5개에서 100개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순열의 경우에는. 왜냐면 뽑은 애를 또 뽑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쓴 거는 이제 또 못 쓰는 거지. 근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n파이 r인데, 이 경우에는 n과 r의 대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개에서 100개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n으로 할지, 또 어떤 값을 r로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r의 값은 고정값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정값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 써야 하는 값을 r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를 뽑는다고 그랬지. 그럼 3개는 무조건 다 쓰셔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R인 겁니다. 그래서 5의 3승으로 계산을 한 거였거든. 5개의 문제는 다 사용하진 않으셔도 돼.
A만 다 뽑으셔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값을 다 뽑아야 되는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값이 R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이 개념은 우선은 A, B, B, 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런 건데, A가 2개 있고 똑같은 게, 그리고 B가 똑같은 게 또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이 2개, 3개,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우선은 A1, A2, B1, B2, B3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고려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 A2, B1, B2, B3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A1, A2, B1, B3, B2 또 A2, A1, B1, B2, B3 자 이런 식으로 또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다 구별되는 경우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 A1, 2, B1, B2, B3를 1, 2, 1, 2, 3를 없애게 되면은 결국은 이 경우들은 모두 다 동일한 AA, BBB 배열입니다.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였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에는 1, 2, 1, 2, 3가 사라지는 거라서 같은 걸로 취급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A1, B2, A2, B2 B3 이렇게 해도 나열할 수 있고 또 A1, 2, A2, B1, B3 자 이런 식으로도 나열할 수가 여기 A1입니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같은 것인 경우에는 즉 1, 2, 1, 2, 3가 사라지게 되면 A, B, A, B, B로 역시 이 배열은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배열의 개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게 자 이거 하나 둘 이렇게 요런 배열 하나짜리 요런 배열 또 하나짜리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몇 개 나오는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배열의 개수가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것을 K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K입니다. 그래서 K개의 값에 대해서 A1과 A2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2팩토리얼 B1, B2, B3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을 곱했을 때 이제 전체 5개를 나열하는 방법에서 5팩토리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5팩토리를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을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전체 개수 n팩토리얼을 중복수들 팩토리얼, Q 팩토리얼 땡땡땡에서 중복수들 P, Q 땡땡땡 R은 중복수이다. 이 중복수들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전체 개수의 팩토리얼에 중복수들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1, 1, 1, 1, 3, 3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전체 개수 6팩토리얼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래서 중복수 4팩토리얼과 중복수 또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 가지수는 15가지가 나온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